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CPI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PPI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차례로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 시장이 결국에는 반갑게 반등으로 맞아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라클이 어제 장 마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본장에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인프라 섹터를 동시에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관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왜 물가는 전혀 미동이 없을까? 그리고 또 이란과 이라크를 둘러싼 중동 정세가 좀 뭐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놓고 봐도 되는 건가? 뭐 항상 이렇게 반등에도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서 브리핑 뉴욕 구성해 봤습니다. 자,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실까요? 어제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렀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오르지도 않고 막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런 좀 찰랑찰랑거리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테슬라가 오늘은 2.2% 빠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최근에 사실 펀더멘털 말고 뭐 둘이 싸웠더라 화해했더라 이런 걸로 계속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오라클의 도움을 크게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보여주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인프라 섹터가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잉은 좀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 들으셨나요? 인도항공의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무려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필 또 이제 보잉 항공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4.8% 급락을 했는데 근데 또 과연 정말 보잉 항공기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안에 엔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능성은 그 엔진 쪽일 가능성이 또 높다고 해서 그래서 또 그쪽 거는 또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참고하셔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오늘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PPI 얘기부터 해야겠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에 이어서 PPI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CPI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러면은 또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넘스컬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좀 몰라서 찾아봤는데 멍청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CPI 떨어지고 PPI 떨어지니까 뭐 트럼프가 자신을 얻은 거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물가 안 오른다. 파월은 멍청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연준을 또 푸시를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연준 의장 파월은 뭐 여기에 맞대응할 생각도 없겠지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그래서 다음 주에 6월 FOMC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물론 동결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될 거잖아요. 3, 6, 9, 10이니까 점도표에서 혹시 살짝 내려와 준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도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과연 연준의 마음이 어떤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에 베팅을 했습니다. 덕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3%까지 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렸던 밑그림, 원하는 어떤 그림들이 계속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는 이에 발맞춰서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지난주에 이게 한번 24만 건 넘기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24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관세 타격이 혹시 늦게 오는 건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 한번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은 지표는 트럼프의 손을 들었고 트럼프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파월의 손을 들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옐런 전 재무장관이자 전 연준 의장이죠. 사실상 옐런 다음이 파월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옐런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굉장히 아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월의 손을 들어준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들어볼 만한 얘기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아마 매년 3%씩 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각에서는 일부분은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또 유아용품, 영유아용품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전체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니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내려온 거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왜 아직도 물가는 반응이 없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상호관세 발표가 옛날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애초에 공약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4월 2일 전후로 물량을 많이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가 실물 경기, 실물 물가에 반영을 하기까지는 시간차가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소비 심리 하강을 하다 보니까 비용 전가, 기업들의 비용 전가가 어렵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관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사실 원래 우리가 뭐 교과서 같은 데서는 관세가 들어가면 당연히 기업들이 비용 전가를 하고 우리에게 물가 상승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가 야 지금은 조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애초에 그러면 소비를 줄여버리면 기업들이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물량을 팔아야 전가가 되는 건데 안 사면은 그냥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돌려서 말하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이라고 시장에서 또 보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옐런 전 재무장관이 봐라 조만간 물가 올라갈 거야 라고 또 확신을 하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또 이거더라고요. 타코 효과. 어차피 우리도 알고 있는 이런 어차피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트럼프라고 모르겠냐라고 되묻는 거죠. 예를 들면 베센트라고 모르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의 이제 관세와 관련된 위협은 시장에서는 뭐 그러다 말겠지 쪽으로 해석한다는 게 확실히 우세해졌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멕시코 아마 이거보다 좀 낮아질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기는 합니다. 뭐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게 안정시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 관세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라는 분위기여서 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서 그런지 달러가 지금 또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조금 좋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러면은 미국 증시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이득을 얻을 수가 없죠. 근데 뭐 또 역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들어가는 자금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계속 공방전을 펼쳐도 어쨌든 달러가 계속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건 뭐 트럼프가 원하는 거라도 조금은 증시에는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중동 이슈 간단히 좀 브리핑해 드릴게요. 어제 있었죠. 뭐 이라크에서
대사관에서 뭐 미국이 다 대피령을 내렸다더라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좀 투입해서 무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가 굳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베팅 사이트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줄라이, 7월 안에 아마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50%를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즘에 거의 뭐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곳곳에서 전쟁이 막 본인 받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란을 만약에 트럼프가 같이 공격하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좋다고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정학적 불확실성 커지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유가가 계속 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갈 수 있는데 물가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걱정되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관세 때문에 앞으로 또 올라갈지도 몰라. 그리고 또 중동의 불확실성 커지면 유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CPI 다음 달 거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브리핑을 드린 거고요. 그럼 우리 또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도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뭐 단단한 게 물론 개별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 랠리, 오라클 덕분에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AMD는 좀 빠졌는데 AMD가 이제 어드밴스드 AI라고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엔비디아의 GTC처럼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게 조금 실망감이 있었나 봐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외에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있었는데 헬스케어가 최근에 많이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라클의 상승세가 눈부셨습니다. 전고점 손쉽게 돌파를 했고요. 한 번 뚫으니까 쭉 이렇게 10% 넘게 뽑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뭐 흘러 넘치는 거죠. 오라클이 진짜 옛날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혁신 기업이잖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AI 인프라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률 기대감을 입증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인프라 안에서도 계속 돕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좋았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던 그 전력 인프라 섹터가 올라왔어요.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또 버티브 홀딩스 오랜만에 보시죠. 이외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오라클이 올라가니까 조금 전통적인 전력 인프라주들이 또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근데 좀 아쉬웠던 건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도비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장 끝나고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섰다는 게 원래 상승했거든요. 가이던스까지 좋았다라고 하면서 상승하다가 이게 쭉쭉 상승 탄력을 잃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컨퍼런스 콜을 다 못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어도비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영상 편집이고 뭐 사진 편집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요즘 구글 AI 툴 이런 거 쓰면은 금방 또 할 수 있게 되기는 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프리미어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대체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요즘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의 주가가 쉽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는 또 MP 머티리얼즈 이 종목이 인상적입니다. 본장에서도 급등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레어얼스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 기업입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히토류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앞당겼다, 먼저 통화했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히토류를 따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대로 계속 중국한테 받기는 싫다 이거죠. 그래서 히토류 산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MP 머티리얼즈가 그 부분을 아마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미중 무역 협상은 2차는 잘 타결이 됐지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등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기대했던 거, 뭐 예를 들면 물가도 좀 빠지고 뭐 미중 무역 협상도 타결되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많이 못 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이번 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나마 올랐던 거는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새로운 건 없는데 일단은 유보죠. 정확히 말하면 잠시 멈춤. 그래서 6개월 시한부 그렇게 된 거잖아요. 6개월 시한부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가 핵심적인 협상의 레버리지였고 예, 이것이 그렇죠. 이제 트럼프 정부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또 한 번 밝혀졌죠. 그렇죠. 예.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시선은 이번 주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G7 회담에서의 상호 관세, 넌 중국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디벨로프먼트 된 거 중에서 사실은 이 미국 중국의 관세 협상에 있어 갖고 뭐 브레이크스루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악화시키지 않고 포즈한 거니까 예. 그 포즈했으니까 주가도 포즈한 것만큼 그냥 멈추면 되죠. 그러면 약간 올랐지 않습니까? 약간한 거는 AI 때문입니다. 어떤 것? AI 때문입니다. 아, AI. AI가 최후의 보이고 믿을 건 그밖에 없다. 라는 것이 여실히 계속 드러나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유럽 가고 독일에서 영국에서 계속 서버린 AI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중국을 못 파는 건 여전히 막혀 있어요. 예. 그 규제를 안 풀어줬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좋아요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물론 브로드컴 주가는 실적 발표되고 한 이틀은 한 6% 빠졌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의아해하는데 의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4월 초 바닥에서 무려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오늘도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밸류에이션이 이미 35배, 37배 가는데도 주가가 계속 조금 올라가는 그 AI에 대한 프리미엄. 그게 5%인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만약 100이 정상이면은 거기다 5%를 더 심어줄지, 한 7% 심어줄지, 그거 인크리멘털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거 선두에 대명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파리, 시가총액 8이죠. 8인가 7인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테슬라하고 브로드컴,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치고 올라온 거죠. 테슬라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갖고 영향을 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활용 점정이 아까 좀 잘 설명하시는 오라클이 작은 주식이 아니죠. 그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아까 말한 스타게이트인데 스타게이트는 아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같이 해서 오픈 AI하고 하는 그 스타게이트 네. 그거는 아직 매출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돼. 이제부터 본격화가 되는데 그렇겠죠. 실적 자체하고 그걸 포함한 가이던스가 걔네가 매출 중에서 이제 그 관련되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준비한 거 볼게요. 이 숫자 말씀드릴게요. 26년도 이번에 발표된 게 25년 4분기예요. 예. 이번 분기가 그러니까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기부터 하는 게 26년도. 근데 26년 전망이 회사 전체적으로는 16% 성장률을 나왔는데 예. 회사 전체의 정만 자체도 예상보다 조금 높았는데 구성을 보면은 클라우드 매출은 40% 이상. 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는 거.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매출 자체 다시 하부 중에서 네. 클라우드 인프라가 70%. 근데 문제 이슈가 뭐냐면 그 전에 컨센서스보다 35, 62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상도 24%, 50%인데 40, 70. 컨센 35, 60 월등한 거거든요. 이미 따놓은 그 미리 예약되는 미래 수익이라 해서 RPO 이거 아마 아실 필요가 있는데 Remaining 소프트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예. 아직 남아 있는 퍼포먼스 이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는 얘네 입장 수익인데 이것도 성장률이 작년 평균은 40% 성장하는데 이번에는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분기 올해 26년 얘네는 26년인데 캐펙스 투자도 내년 거 올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가잖아요. 캐펙스도 한 20% 정도 더 늘렸어요. 255번. 무등이 좋은 거죠. 뭐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넘버가 수정이 업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전망을 했으면은 이게 26년에서 올해 지금 준 거 27, 28, 29, 4년까지 전망이 있는데
4년까지 예. 그 전망 자체를 10월 달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랍니다. 그럼 10월 달까지 업데이트하는 거 기다립니까? 미리 땡기겠죠. 그래서 어저께 시간에서 7.8%밖에 안 올랐는데 네. 야, 이 전망이 많이 올라가겠네 해서 오늘 한꺼번에 다 땡긴 거예요. 그 2배 올랐더라고요. 7.8%.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면 이거 참 중요한데 한번 제목을 보시면 예. 전례 없는 클라우드 수요의 시대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리고 전망이 아직 보수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예. 밸류에이션이 어저께 그 종가 끝나고 했을 때 27배인가 26배인가 27배 정도 했었어요. 싸죠. 예. 아까 35, 37배에서 27배 하잖아요. 어저께 시간에서 8% 올라서 28배. 예. 오늘 결국은 10몇 프로였잖아요. 이제 30배 가까이 된 거예요. 아. 이제 30배인데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가장 높죠. 브로드컴 37, 8배, 엔비디아가 35, 6배, 얘네가 이제 30배. 그럼 계속 따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애플 30배 사시겠어요? 이 주식 사시겠어요? 지금은 아니 사실 테슬라 사시겠어요? 뭐 사시겠어요? 그렇죠. AI 테마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 표현. 물론 얘네들이 약간은 파지티브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가이던스 줄 때 네. 있긴 한데 그 정도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본 적이 없어요. 이 규모의 10몇 프로 주가는 상당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쨌든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 조금 지나간 같이 역사 예. 오늘까지 한 거. 그래서 셋 다 30배, 38배까지 가는데 예. 그런 게 합쳐져서 S&P 500이 지금 6천 정도에서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설명을 드린 거고 더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어저께 CPI가 낮게 나오고 PPI가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뭐 정가를 시켜서 이게 인플레가 나중에 9월, 10월 달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럴 수도 있죠. 맞아. 시차가 한 3, 4개월 걸리고 예. 재고를 쌓은 것도 있고 뭐 트럼프가 다 찍어 누르니까 눈치 봐갖고 정가를 좀 늦게 해가지고 나중에 인플레가 9월 나오고 하다못해 오늘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스니크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스니크가 무슨 뜻이에요? 몰래. 아니, 자꾸 이렇게 정치적 압력도 받고 팀쿡 보고 하니까 못 올린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 경쟁사 눈치 보고 정치 눈치 보고 이러다가 결국은 못 참고 연말이나 터지겠죠. 내년 초에 터지면 그때 오히려 인플레 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는 인플레 데이터가 잘 안 찍힐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그 CPI, PPI에 가서 고용 데이터가 조금 둔화되면은 결국 9월달 금리 인하를 내리게 하고 자기네 고객들 우리 기업들은 마켓 쉐어도 신경 쓰고 이런 거 정치 신경 쓰니까 그냥 단기적인 이익의 감수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스니크 인플레이션. 되게 음모론 같기는 한데 음모론인데 설득력 있는 음모론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장사를 한두 달하고 한두 개가 아니고 만약 한다면 봤잖아요, 저희가 계속. 마켓쇼 뺏기지. 그리고 금리 그 관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도 좀 더 하고. 참아보자 이렇게 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CPI나 PPI 넘버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이거를 인식을 페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네요. 페드는 그거 갖고만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고용 데이터가 확 빠지는가 끝까지 기다릴지에 따라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지 마는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9월 달 금리 확률은 오늘 CPI, PP 나오니까 75%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했죠. 예. 그리고 그거를 한번 촉발시키는 거. 이게 이번 주 지난 12일 동안 미국장이 조금 0.5% 이하로만 오른다 답답할 수 있는데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 만약에 FOMC 미팅에서 네. 금리는 안 올리겠죠? 안 내리겠죠? 다음 주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가 있죠. SP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하고 나올 거예요. 그거가 만약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게 컨펌하면은 예. 그때는 제대로 일단 한번 오를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은 나중 문제라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AI 그 3%, 5%, 7% 프리미엄 생각하고 고주식만 가면서 저절로 올라가는데 한계는 왜냐? 아직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아직 팍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내려와서 다행히 합니다. 예. 진출 나오니까 4.3. 4.36입니다. 예. 4.36을 수익률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면 22점 얼마가 나와요. 22점 얼마가 나오는데 아까 그 AI에 대한 파지티브한 게 되고 있잖아요.
딥시크고 화웨이는 잠깐 밀어놨어요. 네. 딥시크의 새로운 버전도 8월 달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올해 5월 말 나오는데 안 나왔고 화웨이도 제재하고 잠깐 이게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달보다도 AI에 대해서는 뭐예요? 서버린 AI 뭐 이런 거 점검했을 때 그러네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프리미엄을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전체 장에서 한 7% 8% 잡으면은 네. 아까 1 나누기 4.36 해서 나온 숫자에다가 계속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네네네. 한 7% 8% 하면은 그러면 23배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곱해보세요. 올해 평균 EPS가 한 255달러인데 다른데 그러면 6,080이 나옵니다. 6,080이 의외로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장은 그걸 보면서 움직이면서 AI 플러스를 어떻게 빼고 할 것이냐, 잡음이 나는 테슬라를 어떻게 뺄 것이냐, 요거의 콤비네이션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가는 거다. 물론 이게 갑갑하면은 뭐 양자 갔다가 뭐 갔다가 뭐 그쵸. 하는 네.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예. 다른 게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점도표 변화가 없더라도 이게 무너질 건 없죠. 4.36이라는 게 다시 4.7 정도 안 가면은 이게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느리지만 올라가거나 아니 근데 한계가 있다. 이게 뭐 AI를 뭐 10% 이상 프리미엄 주기는 어렵잖아요. 10% 프리미엄 주면은 7.5%가 아니고 그러면 같은 넘버에서 한 6,200까지 계산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지수가 그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 정리해 주셨을 때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다. 뭐 그냥 이제 히토류 좀 얻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막 반길 만한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CPI, PPI도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내려온 걸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믿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과연 연준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연준의 인식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죠. 아무래도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떨어질 이유도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럼 여기가 갇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되는 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 AI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또 연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오라클 얘기도 해주셨는데 간밤에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 네. MP 머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히토류와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저는 뭐 이렇게 미국이 얻어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예. 6개월이고 사실은 또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그 히토류 수출 제한을 어디까지 풀어주고 각 개별 국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히토류가 각국의 생산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여전히 열려 있는데 예. 그런데 뭐 미국 말고 다른 국가에는 특별히 제재를 실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히토류 수출 자체가 5월 달인가 데이터가 중국에 나온 게 나왔는데 잘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안 달라는 거죠. 안 달라는데 히토류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잠깐 보게 될까요? 이거 한번 데이터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그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여신이 드러났는데 첫 번째 매장량으로는 중국이 뭐 80% 90% 아닙니다. 매장량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60%?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생산하는 거를 중국이 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게 이제 그 호주에서도 하고 옛날에 뭐 어디하고 미국도 하려는데 예전에 미국이 한두 군데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뭐 호주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그 환경 문제 이런 문제 이게 히토류가 여기서 말하는 히토류 항공기 만들 때 히토류가 그렇게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예. 환경 문제라든지 생산 투자는 안 했기 때문에 회사들이 다 망하거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이 하다가 30년, 20년 하다가 뭐 수요가 원래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어떤 국가용으로 예. 국가가 잘 안 하면 하다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업이 얼마나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준비하셔야 하더라도 전망을 장기적으로 못 주면은 그 회사가 과연 얼마나 커미트해서 투자를 할 것이며 투자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미니멈 기본 시 나오는데도 그 정도 정지하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투자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면은 그게 당장에 뭐가 임팩트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는 미국이 그 기술 수출하는 거를 줄까 말까는 그는 하겠지만은 무조건 안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에 대해서도 막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히토류 계속 이렇게 끌고 하면은 올해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고 내년까지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볼까요? 히토류 한번 볼게요. 준비한 거 보시면은 히토류 중에서 히토류는 자석이 있습니다. 히토류. 예. 자석이 문제.
연구 자석. 연구 자석이 많이 쓰잖아요. 모터에 다 들어가는 모터. 근데 모터도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 모터가 있고 항공기나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모터하고 레벨이 다르죠. 레이어성, 뭐 7,000도, 10,000도 견디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찾아보니까 연구 자석에 쓰이는 대표적인 히토리가 사마리움, 이건 잘 못 들어보셨는데 예. 네오디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오디뮴은 조금 드실 분이 있고 뭐 디스프로슘이 있는데 핵심 중에는 특히 이제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군사용으로만 거의 사용되는 히토리가 한 개 있답니다. 사마륨이에요. 예, 이게 사마륨입니다. 네오디뮴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답니다. 네. 이 자석을 만드는데.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마륨 같은 경우는 제트기 F-35 만드는데 예. 50파운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은 꽝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사일 리더 중요한 게 시스템. 많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없으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오디뮴이나 이런 거로 만들면은 예. 자석이 열에 어느 정도 견디는 건 되는데 레벨이 달라지면은 네오디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용으로는 사마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이네요. 예.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킬레스를 확 잡혔기 때문에 마치 국채 수익률이 4.8 되면은 모든 거 다 멈추고 양보해야 되듯이 예. 이거는 관세 정책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보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상호 관세하고 무슨 뭐 섹션 뭐 899에서 그거는 별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포스했다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가 편안할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 상호 관세라든지 버짓 측면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은 우리 저기 상법 개정에 있어 다른 이슈로 잘 가고 있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히토리 때문에 미국 중국 간의 그 갈등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토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미국에서 이 사후 조치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아까 왜 6개월짜리 그냥 미룬 협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는 쉽게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FOMC가 그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는 오라클이 보여준 것처럼 계속 우리는 AI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김장열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